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듣게 되었네요. 학점은 시간표를 짤 때부터 올릴 수 있습니다. 1등을 하거나 고득점을 얻거나 컨셉을 하나 정해서 들으신다거나 어떠한 스킬이나 나의 목소리보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희입니다. 오늘은 대학생활 콘텐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학점 공개부터 대학교 1학년 때 놀아도 되나요? 학점이 취업할 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얘기들과 어떻게 학점을 확 올리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팁들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 입학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1학년 때 놀아도 된다, 학점 안 챙겨도 된다 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 학점은 2점대 후반이었어요. 지금은 재수강을 하면서 학점이 좀 올라간 걸로 표기가 되는데 그때 2.7인가 8인가 9인가 어쨌든 그런 굉장히 낮은 학점을 받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저만의 팁들이 생기고 하면서 현재는 4.5 만점에 4.13점으로 막학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한 번 빼고는 다 4점대가 넘었고 장학금도 5번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을 때도 그 미국 학교에서 올 A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점을 이렇게 어디 가도 잘 받을 수 있고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학점에 대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참일까?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학년 때 정말 놀아도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할 때 학점이 진짜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 놀아도는 됩니다. 신나게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과목 수도 채워두고 그리고 학점도 어느 정도 높여두고 더 신나게 놀았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2점대였다가 4점대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과목을 재수강을 해야 하고 또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듣게 되었네요. 이라고 민망하게 말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마지막 학기까지 5과목이나 들어야 하는 이러한 대참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듣자, 한 번 들을 때 그냥 학점 높여두자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1학년 때 채워놔야 미래에 내가 고생하지 않는다, 미래에 나를 너무 믿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할 때 학점이 정말 중요한가?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서 다양한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넣어보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학점을 제출해야 할 곳이 꽤 많더라고요. 대외활동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인턴에서도 물어보고 근데 이 과정에서 학점이 너무 낮지 않아야지 나의 성실성,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갑자기 공기업이나 학점을 많이 보는 기업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학점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점을 높여놔야 한다.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로 학점을 만들어놔야 취업할 때도 덜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취업할 때 어느 정도 학점을 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점은 시간표를 짤 때부터 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짤 때부터 학점을 올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맞는 교수님, 잘 맞는 수업, 잘 맞는 시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선다형 같은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입니다. 객관식이나 오지선다형보다는 팀플이나 발표 혹은 논술형 수업이 훨씬 잘 맞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객관식이 훨씬 잘 맞을 수도 있고 저처럼 발표가 잘 맞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에브리타임이나 혹은 다양한 학교 커뮤니티 아니면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에 보면 교수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고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다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나는 발표가 잘 맞으니까 발표 수업을 많이 들어야겠다. 난 팀플이 잘 맞으니까 팀플이 있는 수업을 위주로 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시간표를 짜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논술이나 발표가 더 잘 맞는데 객관식으로 채워버리면 공부할 때도 힘들고 오히려 잘 맞을 수 있는 학점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최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잘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나랑 잘 맞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당연하지만 조금은 지키기 힘든 수업 제때제때 제대로 듣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비대면으로 수업들이 전환이 되면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올려주시고 또 녹화를 하고 이걸 언제든 돌려볼 수 있고 시험 전에만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수업을 미루거나 제대로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미룬 강의들이 시험 전주에 모이게 되면 몇십 강의를 우리가 한 번에 몇 배속으로 다 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학습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낮아지고 다른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시간표를 짰다는 거는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놀지 말고 그냥 올려주시는 수업을 열심히 듣자. 그냥 학교 다니는 것처럼 집에서도 생활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곧 졸업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대면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그렇게 집중력이 낮아지고 수업을 안 듣고 미루다 보면 대면 수업이 됐을 때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녹음 이런 걸 믿을 수 있는데 대면 수업 녹음은 정말 안 듣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경험자로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부터 학점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내가 짠 시간표에 그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식이나 논술형에 대한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보통 4단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빠르게 받아쓰기입니다. 이때는 컴퓨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교수님들이 말이 빠르시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손으로 쓰면 다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속기사처럼 교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이렇게 다 받아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수업 자료, PPT나 혹은 논문 같은 것을 읽으면서 그 옆에 아까 받아 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특히 PPT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PPT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도표, 사진 혹은 그 글 옆에 추가 부연 설명들을 다 작성을 하는 형식으로 PPT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책에 내가 PPT에 쓴 내용들을 추가로 다시 한번 적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한 PPT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면 내 필기가 지저분해 보이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내 공책에 내 언어로 써서 공부를 해야지 더 머리에 잘 들어오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지와 키워드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핵무기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럼 핵무기 관련해서 핵 분열 물질 땡땡 이렇게만 써놓고 거기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만 던져두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받아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연도와 관련된 문제다 아니면 어떤 공식과 관련된 문제다 하면 키워드 없이 그냥 종이 딱 펼쳐두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막 써서 필기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 또 백지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포트나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레포트나 논문 수업을 들으면 1등을 하거나 고득점을 얻거나 교수님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주제, 참고문헌 2과씩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주제는 2가지 중에 하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참신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주제, 두 번째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주제, 이렇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신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주제. 예를 들어서 저는 1학년 2학기 때 처음 들은 수업에서 최종 논문 주제가
자유주제였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참신한 거, 자유로운 거 아무거나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조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있는 이런 분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스토리텔링 이런 식의 주제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A+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참신한 주제라고 해서 막 어디 모르는 생물 혹은 굉장히 심오한 주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신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수업의 주제나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걸 잘 들어보면 교수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만약에 자유주제거나 혹은 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로 논문을 써야 한다면 교수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키워나가기, 그리고 교수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덧붙이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교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어서 이 참고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논문을 쓸 때 다른 논문들이나 혹은 책 같은 걸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위키백과 같은 걸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위키백과는 어떠한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논문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나 혹은 네이버를 이용하기보다는 논문들의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의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면 조금 더 내 생각도 키워지고 내 논문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먼저 확립을 한 이후에 내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괄식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들은 말인데, 저희가 논문이나 레포트를 제출하면 막 12장, 13장 제출할 때도 있고 20장 넘어갈 때도 있고 기본이 7, 8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이걸 다 읽으실 때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괄식으로 쓰지 않고 결론을 저기 밑에다 혹은 맨 뒷장에다 갖다 놓으면 교수님들이 이걸 읽으시다가 굉장히 지치거나 혹은 내용을 잘 찾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내린 결론, 내가 생각한 결론을 서론 위에 두괄식으로 딱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내 내용을 풀어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논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두괄식으로 작성을 한 이후에 내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발표 수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발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스킬이나 나의 목소리보다는 내용입니다. 교수님들이 우리 PPT를 미리 받으시고 PDF를 받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희 발표를 듣고 이후에 다시 한번 채점을 할 때도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우선은 스킬, 우선은 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본은 내용이라는 거. 내 PPT에 어떤 내용을 더 알차게 채워넣냐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이 발표의 스킬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발표의 스킬에 있어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팁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키워드 형식으로 대본 준비하기입니다. 우리 PPT 만들 때 줄글로 안 쓰고 보통 키워드로 쓰죠. 이것처럼 발표에도 키워드를 위주로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1주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 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 점점 빌보드 핫백 11주 1위 이런 식으로만 써두고, 뭐 그룹 방탄소년단 2, 핫백의 에, 뭐 11주 연속으로 이런 조사까지는 굳이 다 써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써버리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읽는 듯한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읽는 듯한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듣는 사람이 필요해지고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 대본을 읽는 연습 혹은 이 대본에 맞춰서 PPT를 넘기는 연습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PPT를 제출을 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걸 얼만큼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말하는 듯이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저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연습만이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진다는 점을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는 대본은 키워드로, 그리고 PPT는 간결하게, 추가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냥 팁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음악 많이 들으시죠? 공부하실 때. 저도 공부할 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니까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 효율이나 집중력이나 혹은 공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음악 대신 이걸 많이 듣는데 이걸 꼭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 ASMR 공부라고 치면 굉장히 상황에 맞는 다양한 ASMR 공부, 생활 백색 소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에 맞는 컨셉을 하나 정해서 들으신다거나 혹은 갑자기 감정이입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하면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공부할 때 성균관 유생들 이런 거 많이 들었고, 또 한창 보보경심녀 드라마 볼 때는 막 보보경심녀 ASMR 막 눈 밟는 소리 막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는 공부에 집중도를 그렇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막 몰입도가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부할 때 뭐라도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ASMR 공부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학점에 대한 영상을 마쳐봤는데요. 이제 제 대학 생활은 대략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 대학 생활의 팁이나 혹은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졸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학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고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 모두 A뿔 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